한국인 10명 중 7명이 뉴스를 믿지 않는다고 해요. 세계 47개 나라 중 38위, 아시아에서는 꼴찌예요. 예전엔 아침마다 신문 한 점 펼치고 하루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신문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종이 신문 읽는 분이 100명 중 8명 수준으로 줄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TV 뉴스나 신문 믿으시나요? 댓글에 믿는다 또는 안 믿는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사실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잖아요. 아침마다 현관문을 열면 딸깍 소리와 함께 신문이 떨어져 있던 그 시절 기억하시죠? 일면 헤드라인부터 훑어보고 정제면, 사회면까지 꼼꼼히 넘겨가며 읽던 그 아침 루틴이요. 그게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우리 집 가장이 신문 들고 식탁에 앉으면 온 가족이 자연스럽게 둘러앉아 오늘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나눴던 그 풍경. 그런데 그 신문이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보면 1996년에 우리나라 가구 신문 구독률이 69.3%였어요. 10집 중 거의 7집이 신문을 정기 구독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2.9%로 쪼그라들었어요. 100집 중 겨우 3집만 신문을 보는 거예요. 30년 만에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신문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예전엔 신문 배달부 오는 소리가 알람식이었는데 지금은 그 소리 들어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 신문을 가장 많이 읽는다는 5070 충성 독자층에서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50대는 2024년 15.3%에서 2025년 10.4%로 1년 만에 뚝 떨어졌거든요. 선배님들이라고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읽는 분들도 하루 평균 열독 시간이 불과 몇 분 수준이에요. 예전처럼 아침 식탁에서 천천히 읽던 그 시간은 이미 오래전 추억이 된 거예요. 동네 골목마다 있던 신문지국도 이제는 찾기 힘들어졌어요. 문을 닫은 지국, 텅 빈 신문꽂이, 아무도 찾지 않는 신문 가판대. 그게 지금 우리 동네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신문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진 걸까요?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신문은 건재했어요. 인터넷이 생겨났어도 신문을 완전히 대체하진 못했거든요. 결정적인 타격은 2009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예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이상 아침마다 신문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손 안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뉴스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신문은 어제 일을 오늘 아침에 전하는 매체인데 스마트폰은 지금 이 순간의 일을 실시간으로 전하거든요. 속도 싸움에서 신문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포털사이트가 무료로 뉴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돈 내고 신문을 구독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신문사들이 스스로 포털에 무료로 기사를 올리면서 자기 무덤을 판 셈이기도 해요. 독자가 줄어드니 광고주도 떠나고, 광고가 줄어드니 취재 인력을 줄이고, 취재 인력이 줄어드니 기사질이 떨어지고, 기사질이 떨어지니 독자가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예요. 근데요, 신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방송은 더 심각하거든요. KBS 9시 뉴스 기억하시죠? 저녁 9시만 되면 온 가족이 TV 앞에 모여 앉던 그 시절이요. 그 시간만큼은 드라마도 잠깐 미루고 뉴스부터 봤잖아요. 뉴스 시작 음악만 들려도 자연스럽게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던 그 습관. 그런데 그 KBS 뉴스9 시청률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10년 전엔 17.2%였어요.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 5%대로 떨어졌거든요. 10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급기야 역사상 처음으로 종합편성 채널인 JTBC, 뉴스룸보다도 시청률이 낮아지는 굴욕까지 겪었어요. 공영방송 KBS가 종편에 밀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상파 방송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지난 1년간 지상파 3사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중 평균 시청률 20%를 넘긴 프로그램이 단 한 편도 없었어요. 예전엔 드라마 최고 시청률이 50%에 육박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드라마가 10%만 나와도 대단한 거라고 할 정도가 됐어요. 방송사들이 돈을 잃고 있어요. 사실 시청률 하락보다 더 무서운 건 방송사들이 돈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광고가 줄어드니 제작비를 아끼고, 제작비를 아끼니 프로그램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니 시청률이 더 내려가는 악순환이 반복돼요. KBS는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인데도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송사가 살아남기 위해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는 방송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나마 의지하던 정보 창구 하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방송국이 힘들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는 통로 하나가 막힌다는 얘기거든요.
KBS는 2024년에만 사업 적자가 881억 원을 기록했어요. 박정검 KBS 사장이 직접 KBS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꺼냈을 정도예요. 이게 단순히 프로그램이 재미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신뢰의 붕괴예요. 한국 언론 신뢰도가 세계 47개 나라 중 38위. 아시아 태평양 11개 나라 중 꼴찌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선정적 보도예요. 클릭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내용은 텅 비어있는 기사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죽어도 그 슬픔보다 자극적인 장면이 먼저 나오고 사건의 맥락보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만 반복해서 보여주는 식이 됐거든요. 실제로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한국 언론 신뢰도가 낮은 이유로 고 이성균 씨 사망 사건, 당시 언론들이 경찰 수사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까지 수개월에 걸쳐 무분별하게 보도한 것을 직접 지목했어요. 두 번째는 정파적 편향이에요. 어떤 언론은 무조건 이쪽 편, 어떤 언론은 무조건 저쪽 편.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데 언론사마다 내용이 너무 달라서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세 번째는 광고에 종속된 구조예요. 광고주 눈치를 보느라 불편한 진실은 묻어두고 광고주가 싫어하는 기사는 쓰지 않는 관행이 생겨났어요. 결국 신문과 방송이 세상의 진실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살 길을 찾는 곳으로 변해버린 거죠. 근데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언론이 빠진 그 자리를 지금 뭐가 채우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유튜브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 자료를 보면 유튜브로 뉴스를 소비하는 비율이 2017년 28%에서 2024년 51%로 껑충 뛰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세상이 된 거예요. 특히 우리 5070 세대에서도 유튜브 뉴스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처음엔 손자 손녀가 가르쳐줘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매일 즐겨보시는 채널이 생기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유튜브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요. 언론이 신뢰를 잃었다고 해서 유튜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유튜브에는 분명히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내용을 골라볼 수 있고 기존 언론이 다루지 않는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채널도 있어요. 전문가가 직접 나와서 쉽게 설명해주는 영상도 많고요. 이런 장점 덕분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좋은 점이 있는 만큼 위험한 점도 있거든요.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좋아하는 영상과 비슷한 영상을 계속 추천해줘요. 한번 특정 성향의 뉴스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의 영상만 계속 뜨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한쪽 방향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만들어진 영상들이에요. 사실 확인도 안 된 내용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포장해서 퍼뜨리는 채널들이 적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영상일수록 더 많이 클릭되고 더 많이 공유되는 구조거든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우리 언론 이대로는 안 된다 싶으신 분들 댓글에 맞아 라고만 써주세요. 가짜뉴스가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방식은 생각보다 훨씬 교묘해요. 카카오톡 단톡방에 갑자기 올라오는 뉴스 링크 하나. 이거 진짜야? 엄청난 거 터졌대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선배님들 세대 단톡방에서 흔히 보이는 풍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링크를 클릭해서 기사를 보면 뭔가 이상해요. 언론사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곳이고 날짜가 없거나 몇 년 전 기사인데 마치 오늘 뉴스인 것처럼 포장돼 있어요. 제목은 엄청 자극적인데 막상 본문은 내용이 없어요. 이게 바로 가짜뉴스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생각해보세요. 단톡방에서 공유된 건강정보를 믿고 잘못된 민간요법을 시도하신 분, 가짜 재난 문자를 받고 불필요한 물품을 사재기 하신 분, 사실이 아닌 정치 뉴스를 믿고 가족과 다투신 분, 우리 주변에 한 분쯤은 계시잖아요. 어쩌면 나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요. 특히 우리 5070 세대가 가짜뉴스에 더 취약한 이유가 있어요. 평생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 뉴스를 접해온 세대라. 뉴스처럼 생긴 것은 일단 믿고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신문에 나오면 사실이고 방송에서 말하면 진짜라고 배워온 세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기사처럼 생긴 글을 쓸 수 있고 방송처럼 보이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심지어 요즘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유명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만든 가짜 영상까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 영상이 유튜브와 단톡방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온 언론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가짜뉴스가 채우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요, 사실 이 문제가 우리 5070 세대에게
더 특별하게 무서운 이유가 따로 있어요. 선배님들 세대에게 신문과 뉴스는 단순한 정보수단이 아니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어요. 아침에 신문 펼치고 저녁엔 9시 뉴스 보면서 오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녀들에게 세상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창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건 선배님들 세대한테 더 직접적인 피해로 돌아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노후자금 관련 정책이 바뀌었어요. 연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의료비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예전엔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이런 정보를 챙겨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서 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유튜브에서 찾으면 사람마다 말이 다르고, 단톡방에서 오는 정보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정보 혼란이 선배님들 세대의 실제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건강 정보는 더 심각해요. 가짜 건강 정보가 유튜브와 단톡방을 통해 퍼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선배님들 세대거든요. 검증도 안 된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을 믿고 따르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언론이 제대로 작동하던 시절엔 그런 가짜 정보가 퍼지기 전에 걸러지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언론이 신뢰를 잃고 힘을 잃으면서 그 보호막도 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선배님들 세대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같은 사건을 보도하는데 언론마다 말이 너무 달라요. 엄마 아빠는 A채널 뉴스를 믿고 자녀들은 B 유튜브를 믿어요. 같은 뉴스를 봐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정치 얘기만 나오면 싸움이 나는 집이 늘어나고 있어요. 명절 때 가족이 모이면 즐거운 시간이어야 하는데 뉴스 때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언론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까지 흔들고 있는 거예요. 선배님들 세대가 평생 쌓아온 가족의 소중한 시간들이 잘못된 정보와 편향된 뉴스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이 무너지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행히 우리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 3가지만 바꾸면 돼요. 첫 번째는 제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극적이고 화가 나는 제목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해 보세요. 충격, 경악, 경고 같은 단어가 들어간 제목일수록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잠깐 멈추고 본문을 직접 읽어보세요. 기사 본문이 제목만큼 충격적이지 않다면 그건 제목이 낚시였던 거예요. 선배님들 세대는 오랜 세월 신문을 꼼꼼히 읽어온 분들이잖아요. 제목만 보고 지나치지 않고 본문까지 읽는 습관. 그게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출처를 확인하는 거예요. 기사를 쓴 언론사가 어딘지 꼭 확인하세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의 언론사이거나 날짜가 없으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해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날아오는 기사 링크는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리 믿을 만한 지인이 보내줬다 해도 그분이 먼저 속은 거일 수 있거든요. 단톡방에서 뭔가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공유하지 마시고 먼저 포털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가짜뉴스를 상당 부분 걸러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의 뉴스만 믿지 않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여러 언론사에서 어떻게 보도하는지 비교해 보세요. 한 곳에서만 나오는 단독 보도는 사실 확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진짜 중요한 뉴스라면 여러 언론사에서 동시에 보도하게 돼 있거든요. 반대로 한 곳에서만 터진 충격적인 단독 뉴스는 더 신중하게 봐야 해요. 선배님들 세대가 살아온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셨고 가난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어요. 정보가 부족하고 세상이 불확실할 때도 지혜롭게 판단하며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언론이 무너지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이 시대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다만 예전과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에요. 신문 한 장을 믿던 시대에서 여러 곳을 비교하고 확인하는 시대로 바뀐 거예요. 그 변화에 먼저 적응하면 돼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우리 언론이 이대로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좋은 언론은 응원하고 나쁜 언론은 외면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시청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거든요. 외면 중 7명이 뉴스를 믿지 않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 7명이 모두 뉴스를 외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정보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고 가짜 뉴스만 넘쳐나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더 현명하게, 더 꼼꼼하게 뉴스를 보는 것. 그게 선배님들 세대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생각해보면 선배님들이 살아온 시대가 얼마나 대단한 시대였는지 몰라요. 신문 한 장에 실린 기사 하나가 나라를 바꾸기도 했고 TV 뉴스 한 꼭지가 부정부패를 드러내기도 했어요.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 선배님들 세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언론 붕괴가 더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좋은 기사 하나를 끝까지 읽고 사실을 확인하고 가짜뉴스를 공유하지 않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이면 언론 생태계가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선배님들 세대의 지혜와 경험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우리 언론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요즘 뉴스 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여러분의 생각이 모이면 우리가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을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정보가 진실되고 올바른 것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